자, 요 대로에서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이렇게 쭉.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쯤에서 시작을 할 겁니다. 우측에 문화경제를 낀 채로요. 그리고 네. 차가 좀 있긴 한데 네, 보시다시피 내리막이죠 이미. 그래서 어차피 오버페이스 하는데 이 내리막에서 더 오버페이스 하실 거예요. 이때 침착하게 가시는 게 중요하지만 또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부분 5초 10초도 아껴 놓으시고요. 벌어 놓으시고요. 이렇게 두시면 예, 오르막이죠. 시작부터 뭐야 생각보다 힘듭니다. 여기 보시면 꽤 높아요. 5도에서 8도 정도 되는 것 같고 여기서 무리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리듬을 챙기셔야 됩니다. 대퇴나 이런데 큰 근육에 절대 무리를 주지 마시고 남들 가든 말든 천천히 힘을 아껴 놓으셔야 됩니다. 초입 때 돌려 놓으시면 안 됩니다. 예. 이렇게 가서 이 넓은 대로가 펼쳐집니다. 넓습니다. 코스는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하다고 여겨질 수도 있을 정도로 평이합니다. 예. 직진이 많은 코스고요. 지금 차가 많아서 조금 줄어서 안 보이는데 이제 여기부터는 또 내리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꽤 크게 내리막이 이어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다리에 부하가 가지 않는 선에서는 코어 잘 힘을 주고 여기서 조금 쏘셔도 됩니다. 뭐 진짜 서브포 기량이신 분들 여기서 쏘면은 5분대나 4분대 후반까지 나오실 수 있어요. 여기는 잠깐 동안이겠지만 그러면 이제 키로당 랩 페이스는 520 정도까지 땡기실 수 있지 않은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동영상이 끊겼는데 그래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넓고 평이한 도로를 달리게 되고요. 개방감이 꽤 있어서 뭐 인천 주민분들 알겠지만 굉장히 신이 나고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날씨도 정말 풀코스 대회 기준으로 정말 기록 내기 좋은 코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이제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주로 해서 바로 지하차도입니다. 이제 선악역 쪽 사거리를 지하차도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지하차도가 이어집니다. 그렇게 짧은 지하차도는 아니고요. 그래도 나름 살짝 길감이 있는 지하차도입니다. 선악 지하차도이고요. 가시게 될 거예요. 뭐 3-4시간 정도 달릴 코스를 내비 기준으로 한 3-40분 동안 제가 찍어볼 예정인데 잘 영상 보시면서 복귀해 보시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기도 이제 당연히 뭐 심플하게 말씀드리면은 올라가실 때 힘을 아끼셔야겠죠. 내려갈 때 너무 쏴서 데미지를 너무 주시면 안 됩니다. 쏠 때 뭐 데미지가 없는 것 같지만 내리막에서 충격 때문에 나중에 그게 부하가 와서 다리가 잠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기가 뭐 한 3km 정도 지점 되겠네요.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 좀 이따가 나타난 다음 역인 동춘역의 고가차도, 동춘 고가차도인데요. 거기를 다 내려가는 게 제가 알기로는 내려갔을 때가 5km 지점일 겁니다. 이제 5km 스플릿으로 이제 계산을 하실 분들은 거기 정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듬을 잘 챙기고 사실 이제 예열 단계죠. 이제 본 페이스 궤도에 올라가셨을 거고 몸을 살피고 이제 자기 컨디션이 어느 정도 되겠다 하면서 조금 생각보다도 더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셔야 돼요. 풀코스 처음이신 분들은 카보 로딩도 하시고 에너지도 비축해 놓으시고 테이퍼링도 하셨고 대회복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힘이 넘쳐날 거예요. 그걸 힘을 넘쳐난다고 쏘시면요 30km는커녕 이제 하프 지점쯤, 길어야 25km 지점쯤 후회를 하십니다. 제 경험담입니다. 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고가차도가 이어집니다. 고가차도가 꽤 길죠. 꽤 크고 아주 가파르지도 아주 만만하지도 않은 고가차도에 다 표준 정도의 고가차도고 이제 내리막이 이어집니다. 저 멀리 높은 건물 보이는 게 이제 인천의 이제 대장이죠. 송도 신도시입니다. 코스도를 보시면 이제 여기가 어디쯤인지 이제 대충 감이 잡히실 거예요. 직진으로 쭉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넓은 대로를 계속 끼고 달리시는 겁니다. 계속 달리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포인트는 이 두 번째 포인트인 동춘고가차도를 내려오면서 그 탄력을 받으실 거예요. 급수대도 이쯤에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5km 지점이니까요. 그 급수대를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스킵하신 거 어떤가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날씨가 좋습니다. 땀도 별로 안 났을 거고요. 그래서 물을 차라리 조그만 물통, 약통 같은 거에 두시고 대출발 직전이나 그냥 들고 좀 드시는 게 5km 지점까지, 그 다음 급수대인 10km 지점 전까지는 그걸로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요 여기가 급수대가 오른쪽에 있을 확률이 높은데 꽤 오른쪽까지 갔다가 다시 주로로 진입하는 느낌이 날 확률이 높고 내리막이다 보니 사람들이 쏠 거예요. 그래서 부딪히거나 리듬이 엉킬 확률이 꽤 커요. 그걸 다 무시하고 그냥 쭉 직진을 하시는 거죠. 그럼 제가 봤을 때는 급수하는 거 대비 5초 정도는 아낄 수 있고, 그 리듬이 엉키지 않는 선이라면은 그 추후의 파급력까지 생각하면은 30초 정도까지는 또 아낄 수 있는 어떤 발판이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저는 조그만 다이소 약통에 물을 60ml 정도짜리다가 담아서 그냥 그걸 드시면서, 혹은 출발 직전에 뭐 100ml 물, 200ml 물 먹고 버리세요. 주로 옆에다가. 그러고 출발하시는 거 5km 급수대는 패스하는 걸 전략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계속 송도 고가차도까지 이제 쭉 직진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부터 패킹을 잘 하시고 같은 페이스의 주로에 있는 어떤 러너분들과 혹은 어떤 페이스메이커 풍선을 통해서 리듬을 챙기시면서 바람도 맞고 팩으로 가는 게, 제가 패킹을 잘 안 해서 달리는 타입이다 보니까 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패킹 하시면요 정말 에너지 효율이 좋아져요. 단순히 뭐 에어로 바람을 막는 걸 뿐만 아니라 리듬을 챙기고 뇌신경이나 신경학적으로도 피로도가 덜 합니다. 그냥 무념무상으로 뛸 수가 있거든요. 앞사람 보면서 페이스 맞출 필요도 없고 시계를 자주 볼 필요도 없이, 그러면서 서로 파이팅도 할 수 있잖아요. 실력이 비슷하니까. 그렇게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얼마 가지 않아서 이렇게 7km 지점 부근에 저 멀리 고가차도가 보입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동막역이라고, 송도 신도시가 생기기 전에 인천 지하철의 종점역이었습니다. 동막행. 그 동막골 아니고요. 아무튼 동막행, 여기가 동막역이고, 지금은 이제 쭉 연장이 돼서 송도 신도시에 여기 6개 정도 더 생겼죠. 그래서 이제 여길 넘어가세요. 그냥 앉아서 들으셔도 되고 그럼 더 집중도가 있고 컷을 보실 수 있는데, 뭐 그냥 조깅 하시면서 틀어놓고 들으셔도 부담이 없으시게끔 제가 라디오를 좀 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가차도죠. 여기도 뭐 만만하진 않아요. 고가차도, 뭐 만만한 고가차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스근하게 올라갑니다. 여기도 어떻게 보면 동춘 고가차도보다 깁니다. 조금은 더 완만할 수 있지만 길기 때문에 쉽진 않다. 이렇게 이제 마천루들이 많이 보이고, 여기가 이제 송도 신도시 초입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미래도시가 아닐까 싶어요. 신도 60km 구간입니다. 직접 와보시면 정말 헛소리 나십니다. 그치, 오늘 미세먼지 안개가 껴서 잘 보일런지 모르겠는데
요거는 사실상 뭐 계속 쭉 가는 코스이기 때문에 제 포인트 때 다시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그대로 쭉 온 겁니다. 그냥 쭉 오고, 그러니까 송도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쪽, 타임스퀘어 쪽, 타임스퀘어가 아니죠, 트리플 스트리트죠. 그쪽 주변을 직진으로 계속 지나고 있습니다. 도로는 보시다시피 편도 4차선이기 때문에 선두주자는 말할 것도 없이 후미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병목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주자분들도 이쯤에서는 전혀 문제 없이 아주 쾌적하게 레이스를 운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계속 가는 겁니다. 뭐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그냥 쭉 갑니다. 그 코스도를 한번 다시 이제 저장해 놓으셨겠죠, 아무래도. 아니면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 계속 직진입니다. 그냥 남서쪽으로 송도 국제 신도시에 이제 바다가 나오는 끝 지점까지 계속, 공업단지나 회사단지가 몰려있는 그 끝 지점까지 계속 직진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시간을 벌라고 드린 말씀이 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U자 코스도 없고 꺾이는 곳도 없고 오르막 내리막도 그냥 없다시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리듬대로, 차로 치면 뭐 정속 크루즈 모드라고 할까요? 가감속이 없어야 에너지를 아낄 수 있습니다. 뭐 차도 마찬가지죠. 급가속, 급브레이크, 연비가 떨어지죠. 에너지를 굳이 가속할 때 많이 만들어내고, 또 멈추기 위해서 브레이크로 제동을 건다. 연비가 깎이는 일이죠. 그래서 달리기는 연비 싸움이다. 진짜 에너지 싸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10K나 하프까지는 모르겠는데 풀코스는 정말 에너지 싸움입니다. 진짜 에너지 싸움하고 젖산역치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안 돼 있으면 제 아무리 스프린터라도 몸짱이어도 이겨낼 방도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리드미컬하게 힘이 빠진 상태에서 좌우 반동이 이제 상하 진폭이 적은 상태로 달려지는 그 느낌이 있습니다. 팔치기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난 무념무사, 케이던스로 치면 이제 180에서 185 정도 사이로, 그게 정답이란 말씀을 드린 거 아니지만 그렇게 계속 가지는 영역이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지루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양쪽에 건물들과 빌딩, 가로수들이 있고, 또 이제 토박이시든 뭐 외부에서 오시는, 즉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든 뭐 아주 심심한 곳은 또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날씨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햇볕을 맞는다 하더라도 뭐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고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네. 이제 전방 이제 500m 정도 혹은 한 800 정도만 더 가면요, 저 끝에 이제 꺾는 지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코스입니다. 뻥 뚫렸죠. 제가 거기를 내비를 어떻게 찍어야 될지 몰라서 참 이런 데를 찍고 왔는데 아마 더 직진이지 않을까. 일단이 또 꺼져가지고 내비 때문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계속 직진해서 온 거고요. 이제 코스도의 그 끝이죠. 더는 갈 수가 없습니다. 털린 3종으로 종목을 변경하시는 게 아니면 이제 우회전을 합니다. 코스도를 보시면 어떤지 아시겠죠? 정말 여기는 뭐 차도 많이 안 다니고 좋은 곳입니다. 달리기 좋으실 거예요. 런유웨이, 송도국제 하프 마라톤을 뛰신 분들은 여기 지나보신 기억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인천 국제 하프 마라톤과 이제 송도 국제 하프 마라톤 런유웨이 정도의 코스가 이렇게 이어지는 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사실 여기 송도 쪽 코스는 큰 포인트들이 없어요. 그래서 찍을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여기
사실 처음 뛰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고, 단순히 이 코스를 보는 것만으로도 본인이 어딜 뛰겠구나,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 어느 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국립인천대학교, 국립이죠 이제는. 쭉 가시게 될 거예요. 단풍 다음 주 3, 4일 뒤인데 그때도 단풍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봤을 때는 앙상한 데서 뛰시진 않고 좋을 것 같고요. 이쯤에 이제 왼쪽에 있는 카페들 좋아요. 주차도 널널할 거고요. 널널하다는 표현이 좀 그렇게 한데, 여기저기 되실 수 있게 서울하고는 다르게 도시가 넓어요. 그래서 마라톤 코스 끝나시면 해안도로 코스나 카페들 한번 가보시거나, 송도 이제 해수탕, 사우나들도 많습니다. 군대 가신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살짝 차 기준으로는 좌회전해서 해안도로 쪽을 끼는 느낌이냐. 이제 지도상에선 그렇게 크게 부각되진 않았는데 워낙 작으니까 지도 기준으로 여기를 지나가고, 여기서도 아마 어느 정도 이제 응원을 좀 해주시지 않을까 싶긴 해요. 여기가 응원하기 좋거든요. 이렇게 앞이 바다입니다. 감이 보시죠. 이렇게 너무 지루하지 않게 살짝 줄 주고 끝없이 이어지는, 마치 방조제 위를 뛰는 시와오나 시와 방조제나 새만금처럼 그런 느낌도 조금 들 수 있겠네요. 쭉 갑니다. 여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강풍이 자주 부는 곳이에요. 특히 올해 런니어웨이 인천 하프 마라톤을 당첨되시거나 하시는 분들, 뛰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역대급 강풍이 불었죠.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주로에서 초속 15m 이상의 강풍이 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정말 앞으로 나아가지가 않는구나. 초속이 한 6, 7m/s만 돼도 정말 지옥을 봅니다. 여기 제가 여기 코스가 어디로 갈지 제가 모르겠는데 아마 여긴 것 같아요. 예. 사실 큰 어떤 차이가 있거나 하진 않고 비슷합니다. 여기 강도 왼쪽 가서 직진을 하나 여기가 코스이나 아마 똑같으실 거예요.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왼쪽에 호수가 있는 도로인데 여기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틀리다면 그냥 여기는 이런 식으로 도로를 뛰는구나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 보시면 어마어마한 주상복합 아파트들과 빌딩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턴이나 이런 부분들 지도상에서는 바로 거점 유턴을 급하게 해야 되는지 좀 크게 도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정보가 없어요. 뭐 그게 아주 중요한 요소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좀 이따 이제 반환을 해서 다시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아까 1시 방향으로 갔어야 되는데 11시 방향으로 가서 좀 뺑뺑 돌아왔습니다. 1시 방향으로 돌아왔다는 가정하에 아마 이 주로가 펼쳐질 거예요. 주로상으로는 저기 뭐 예술회관역, 인천터미널역 뭐 이렇게 써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코스 그 근방입니다. 쭉 올라온 직진 코스의 이제 저 거의 끄트머리, 그 앞에 보이는 건물 쪽 롯데백화점과 뉴코 아울렛 쪽이 우측에 보이는 게 요 사거리가 인천 터미널역입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천 터미널역에서 예술회관, 또 예술회관에서 이제 인천 시청역까지 이른 이 코스가 생각보다 조금 타이트합니다. 네.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신호등이 걸렸으니까 뭐 따로 뭐 얘기 드릴 건 없을 것 같아요. 뭐 준비 잘 하시고 카브로딩 정말 잘 하시고, 이렇게까지 먹는 게 맞나, 뭐 속된 말로 이렇게까지 처먹나? 난 뭐지 싶을 정도로 어느 정도 속 편한 음식 위주로 드셔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탄수 고갈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뭐 고갈주를 한다든가 그것까지는 제가 추천드리진 않아요. 그것도 좀 하신 분들이 하는 거지, 거기다 이제 바이오리듬 깨질 수도 있고 안 하던 거 하면 또 탈나죠. 그러니까 그냥 오늘이 이제 수요일이니까 살짝 더 먹어준다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조깅만 좀 이제 해주시고 스트레칭만 잘 해주시고요. 이제 가장 정석적인 방법은 금요일과 토요일, 일요일 대회 기준입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이제 잘 먹어주는 거죠. 예. 원래 식사량이 100이라고 치면 금요일은 한 뭐 120 정도 하신다 생각하고 토요일은 한 130, 40 정도 해주신다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대 당일 아침에도 가장 속 편하고 탈이 없었던 음식으로 채워주시고 이온 음료 드셔주시고 식염 포도당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예. 수분 손실로 인해서 전해질 불균형으로 이제 나가 떨어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초보자분들을 비롯해서 중고수분들 모두 쥐나는 게 다 그런 영역이죠. 전기 신호잖아요. 그리고 자, 이제 잡설이 길었는데 이렇게 가실 거예요. 이게 앞에 좀 차가 적으면 딱 보여드릴 텐데 여기 항상 차가 많은 지역이라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지금까지 좀 평지가 좀 이어지죠. 네. 여기가 이제 예술회관역 쪽이에요. 여기 예술회관역이거든요. 네, 이제 보시면은 네, 앞에 언덕 이제 보이실까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언덕이 이어지는데 지금도 약간 스근한 언덕이었어요. 여기가 너무 사악해요, 이 언덕이. 네, 제 몸이 뒤로 기울어질 정도의 언덕입니다. 화면에 나올지 모르겠어요. 네. 소실점으로 생각해봐도 분명히 오르막이라는 게 느껴지시죠? 하늘과 맞닿는가? 자, 여기까지 겨우 올라오셔서 됐다, 평지구나 싶으시죠? 아닙니다. 지금도 살짝 오르막이거든요. 그래, 여기까지는 괜찮다. 그리고 주의하실 점, 여기가 도로가 그렇게 포장 상태 아주 좋진 않아요. 발 조심하셔야 됩니다. 항상 집중하시고. 예. 여기서 지금 오르막입니다. 여기도 오르막, 여기까지 오르막. 계속 오르막입니다. 지금 제가 차로 다 가면서도 이거는 옆에 보시면 보도블럭이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보이죠? 엄청나게 위로 지금 솟구치고 있습니다. 등산 수준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극복하시고 나서야 제 추측컨대 여 오른쪽으로 들어가실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이제 다운힐인데 아니죠. 여기로 들어갑니다. 네. 들어가셔서 왼쪽이 인천시청입니다. 여기 앞에 로터리가 있는데 아마 거기 로터리를 돌고 여기 가시면 되고요. 로터리를 돌 수가 없는 구조네요. 제가 여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사람이 가는 것과 이게 또 차가 가는 게 다른 경로가 있잖아요. 아무튼 요 주변에서 여기 또 살짝 내리막인데 아마 이렇게 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어느 선가 유턴해서 다시 원 코스로 가실 것 같아요. 그거를 제가 지금 뭐 어떻게 알 방법이 없다 보니 그냥 무식하게라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디가 정확히 반환점일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지금 이제 살짝 내리막인데 내리막이 없는 게 낫죠. 다시 올라야 되니까요. 반환 코스니까. 네. 그래서 방금 보신 게 아마 이 인천 마라톤의 100미라고 하면 너무 잔인한 얘기겠죠. 활용 점정 모두를 절망케 하는 구간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로터리는 진입 차량이 먼저니까 양보를 좀 하겠습니다. 맞네요. 이 로터리로 반환을 시키지 않을까라는 조금 생각이 들어요. 제가 동영상을 찍는다고 지금 지도를 제가 볼 수가 없는데 코스들을 뭐 이제는 사실 그게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네. 로터리를 돌아서 이제 돌면 이제 정면에 인천시청이 보이죠? 저는 일단 이렇게 아무튼 가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가 저 35km부터 40km 그 지점에 이제 마지막 저 끝에 있는 꼬다리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여기가 인천시청이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뛰는 코스는 없었죠. 뭐 인천뿐만 아니라 뭐 없었죠. 인천 어떤 대회에서도 없었고 9월동 어떻게 보면 제 구도심의 가장 번화한 곳입니다. 번화했다기보다는 가장 백화점도 있고 유도인구가 많은 지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이렇게 뛸 수 있다라는 게 참 재밌는 일이지 않을까. 참 감사한 일이고 또 1회 대회잖아요. 조금 불안할 수도 있고 운영에서 어느 부분에서 미흡할 수가 있겠죠.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KBS 1에서도 방영이 되고 인천시 육상연맹, 인천시 대한육상연맹 등 다양한 좀 굵직굵직한 어떤 단체에서 주최 및 후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 성황리에 마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집결지 인천 문학 경기장이죠. 정확히는 인천 터미널 옆에 문학 경기장의 부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꼭 이 대회가 아니더라도 이 대회랑 집결지가 같은 인천 국제 하프 마라톤 전통이 있는 대회죠. 정말 재밌고 좋습니다. 예, 정말 풍물 놀이터도 있고 부지가 넓으니 아마 그 동호회 부스도 뭐 거의 뭐 50개, 100개 이렇게 해서 보면은 무슨 큰 잔치온 느낌이 납니다. 정겹고요. 예, 부스 밑에 다 모여서 침 놓고 뭐 끝나면 막걸리 한 잔도 하시고 그래서 정말 분위기가 좋을 거예요. 정말 축제 왔구나 싶고 이제 서울에선 절대 할 수 없는 어떤 메이저마트에서 할 수 없는 주차라든가 어떤 그런 공간적인 여유감이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다시 아까 그 오르막을 이렇게 이제 보이기를 놓겠습니다. 내려서 가십니다. 이렇게 쭉쭉 가실 겁니다. 네. 이미 다 털렸지만 그래도 다리가 움직인다면 내리막에선 뛸 수 있습니다. 네. 여기를 뛰어서 가시면 될 것 같고 쭉 가고 가면은 우측에 인천 문학경기장이 나타날 거예요. 예. 이쪽에서 우회전 하시면 동문이 나오고요. 그 동문을 통해서 스타디움에 입성을 하시게 될 거예요. 거긴 제가 차가 갈 수가 없고 이 부분은 로드뷰나 다른 영상을 참고하셔서 이제 레이스 운영을 하시고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로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네. 일단 다시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자면 대회 전에는 카보로딩과 수면 토요일 밤에는 잠이 어차피 잘 안 오시죠. 그럼 언제 잘 자야 되냐? 금요일 밤 불금 때 잠을 잘 주무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여력이 된다면 목요일에도 잠을 잘 주무셔야 됩니다. 이 두 개만 잘 지켜도 대회에서 좋은 컨디션으로 1분, 2분 정도 단축이 되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잘 자야 된다. 2번 잘 먹어야 된다.
카브로딩은 먹던 걸로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으로 탄수화물 위주로 부드러운 음식으로 그리고 옥수수 콘을 조금 드셔주시면 좋다. 소화가 살짝 느리지만 길게 글리코겐을 체내에 저장으로. 이제 뭐 주로 영상은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번은 잘 먹자고. 이제 대회 전이잖아요. 대회 후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회 이제 당일이죠. 어떻게 보면 당일인데 대회 당일에는 일어나시자마자 대회가 8시 반 출발인가 그렇죠. 최소 3시간 전에 일어나셔야 됩니다. 내가 출발하는 시간에. 혹은 4시간이면 좋죠. 8시 반이니까 5시 이상이 가장 무난할 것 같아요. 기상하시면 이제 물 드셔주시고, 저는 음수를 일어나자마자 많이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약한 탈수 상태죠. 일단 자고 일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애매하게 8시 출발인 대기 좀 7시 반에 음수를 하시면요 소변이 마렵습니다. 위를 다 지나쳐오고 다 흡수가 되고 신장에서 여과가 되고 방광 쪽으로 가는 순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재흡수를 하더라도 소변으로 들어갑니다. 그 양을 최소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일어나자마자 음수를 좀 많이 해주세요. 그럼 체내 모자란 수분도 다 보충이 되고 그때 마셔두면 대회 전에 소변이 마렵습니다. 그걸 다 배출하세요. 그리고 언제 또 수분을 섭취하냐? 뛰기 직전에 10분, 20분 사이쯤에. 이때 마신 물은 소변 방광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왜냐면 뛰기 때문에 땀으로 다 배출이 되죠.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안 먹으면 탈수가 오니까. 그 직전, 대회 직전에 음수를 해주시는 거, 그게 음수 팁일 것 같고요. 식염포도당 있으시면 반드시 챙기시고, 제 채널에 영상에 식염포도당이나 어떤 스페셜 드링크를 만드는 영상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레이스 운영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다치지 말고 안전하게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악바리처럼 해갖고 기록을 세우면요, 뭐가 문제냐면 도구로 작용합니다. 악바리처럼 세운 기록이기 때문에 기록이 좀 더 좋겠죠, 아무래도. 하지만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 괴롭잖아요, 일단. 그리고 그 기록을 깨기 위해서는 다음 대회도 악바리처럼 뛰셔야 돼요. 항상 100%의 전력을 다하는 것보단 저는 80%에서 90%의 전력만 다하고 나머지는 풍경을 보시고 주루의 응원자분들과 소통도 하시고, 어린 아이들 하이파이브를 기다리는 그 어린 아이들에게 한 번의 하이파이브가 그 아이들한테는 정말 평생 남을 추억이 되고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유명 선수가 아닌데도 그거 한 번 쳐주면 이제 정말 신나하고 정말 좋아합니다. 제 말은 정답은 없지만 너무 악을 쓰고 하시는 것보다는 항상 80, 90% 정도의 전력으로만 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안전상으로도 그렇고 중장기적으로 러닝을 즐기시는데도 그렇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은 1년 뒤에 80, 90%가 지금의 저의 100%보다 더 잘 뛰어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100%를 110%를 해서 줄똥살똥 달리는 건 정말 내가 서브 3에 걸쳐 있거나 335에 걸쳐 있거나 정말 내가 은퇴전이거나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되는 대회가 1년에 한 번 정도가 아니고서는 나머지는 85% 정도의 전력으로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어떤 이제 만족의 역치, 한계 효용의 법칙하고도 어느 정도 맞닥뜨려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달리기의 문제가 아니죠. 인생을 관통하는 어떤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좀 즐기시는 거, 길게 뛰셔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한번 1년 전에 본인을 생각해보세요. 지금 그냥 즐기면서 도 그때 빵런보다 기록이 좋잖아요. 네. 대충 뛰란 말씀이 아니라 열심히 훈련하고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상을 최소화하고 즐길 거리가 기록, 숫자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보통 그렇게 숫자에 매몰된 러너들은 반드시 슬럼프를 겪고 부상을 겪고 현타에 빠집니다. 그 잘 뛰는 인플루언서 유튜버 분들도 그렇잖아요. 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행복과 만족의 어떤 메커니즘과 인간의 역치를 오로지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뤄진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들 준비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추운 날씨 아주 춥진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11월 후반에 이뤄진 경기이기 때문에 좀 쌀쌀할 수 있으니까 스트레칭 꼭 모이셔서 스트레칭 꼭 해주시고 반드시 스트레칭 해주시고 좀 힘을 좀 아까울 수도 있겠지만 500m에서 1km 정도는 조깅을 반드시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질주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근육을 발목부터 무릎, 허벅지, 고관절까지 쓰시는 걸 이제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어느 정도의 질주 자기가 5분 페이스로 달려야 되는 330 주자면은 340에서 4분 페이스 정도로 한번 질주를 한두 차례 정도만 해주시면 이제 근신경이 좀 뛰어나다 보니까 그런 것들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말이 길었는데 준비 잘 하시고 주례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주에 MBN 마라톤을 좀 주력으로 했어요. MBN 마라톤을 주력으로 하냐 인천 마라톤을 풀코스를 주력으로 하냐 일주일 차이 대회이기 때문에 좀 고민을 했는데 MBN 마라톤을 너무 조깅을 하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해도 인천 마라톤에서의 풀컨디션은 안 나오고 그렇다고 제가 서브스를 지금 당장 막 빵런을 해야 되는가? 에 대한 좀 회의감도 들었어요. 제가 춘마 때 3시간 3분 31초를 뛰었는데 난이도가 또 여기도 어지간하니까 서브3가 좀 간당간당하게 되겠다 싶으면 빵런을 했을 텐데 그냥 그러지 않고요. 저는 MBN을 초점으로 맞추고 주력으로 뛰었어요. 그래서 MBN을 직전에 이제 서하마 4월에 서하마 때 26분을 뛰었는데 1시간 26분 15초를 이번에 23분 36초에서 한 2분 40초 정도를 줄였어요. 꽤 많이 줄인 거죠. 하프코스 치고는. 물론 주로가 좋긴 했지만 저는 MBN에 하프에 올인을 했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인천 마라톤은 풀코스지만 그냥 장거리 훈련을 한다라는 생개념으로 유료 장거리 훈련이죠. 7만원짜리 장거리 훈련 끝나고 매달과 로브를 덮어주고 도로를 내어주는 저희가 무슨 땡땡시청 선수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은 동마전 장거리 훈련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희가 이런 대회가 아닐 때 40km급 아니 정말 풀코스를 장거리를 뛰신 분이 몇이나 되실까요? 엄청난 도움이 되지만 사실상 거의 없으시죠. LSD를 한다 하고 30도 잘 못하세요. 보통 25, 23쯤에 힘들다 뭐 이런저런 날씨 변수 이 정도면 됐지 하면서 30장거리 기껏해야 하시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추울 때 잘 못 뛰다가 날 풀리고서야 장거리 훈련 부족했다 LSD나 뭐 템포런이 부족했다 이번에 30km 빨리 35km 급하게 뛰시다가 2월에 날풀 뛰시다가 부상을 당하시거나 이제 몸에 데미지가 남아서 되려 동마 대회 당일에는 독이 되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거리 훈련은 항상 선제적으로 하셔야 돼요. 정말로 포인트 훈련이나 장거리 훈련 좀 선제적으로 해놓으셔야 그게 나이테처럼 쌓이시죠. 척혀이 제가 장거리를 오늘 뛰었다고 그 실력이 내일 바로 나타나진 않잖아요. 이제 근육의 미세 손상과 회복과 모세혈관이나 미토콘드리아나 어떤 전반적인 어떤 생리적 활성화와 강화가 이루어지는 데는 저는 1주도 느려요. 한 2주 정도는 돼야 그게 제 몸에 붙어서 실력 향상에 기여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장거리는 얼마나 더 데미지가 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날이 더 추워지는 12월 말 혹은 1월, 2월 초보다는 지금 11월에 장거리를 2번 정도 더 뛰어두시면
반드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정말 동마 때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개념으로 이번에 유료 훈련을 한다 생각하고, 저는 뭐 한 싱글 정도 페이스 정도로만 좀 힘을 빼고 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야 마지막 어필도 견딜 수 있을 것 같고, 제 고향인 인천에서 처음 개최되는 풀코스 마라톤이니만큼 눈에 많이 담고, 주로에서 이제 주자분들과 많은 소통, 응원단분들과 많은 소통, 길거리 통제를 해주시는 경찰분들, 이제 모범 안전자, 뭐 기사분들이라든지 아이들 아직 소통도 많이 하면서 좀 즐기면서 급수대에서 물도 잘 먹고,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주로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